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커리어 토킹의 자스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실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연봉 협상의 2가지 스킬에 하나 더 올려놓고 싶은 세 번째 스킬입니다. 지난 시간 2가지 말씀드린 거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아주 짧고 굵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연봉 협상에서 중요한 스킬은 바로 시뮬레이션, 이 롤플레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니어든 시니어든 그 경력에 상관없이 연봉 협상을 하실 때는 누구나 다 긴장감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되게 높은 상황에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 차이와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력이 아무리 많은 분들이라도 오히려 경력이 더 있으면 더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롤플레잉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앞에 가족이나 뭐 배우자나 친구가 롤플레잉을 해주실 수 있으면 베스트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시면 비디오를 통해서 스스로의 얼굴을 보면서 연봉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은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침착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당황하는가, 또는 내가 쓰는 단어와 문장들, 나의 어떤 제스처나 비언어적인 표정은 어떤지 그런 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상 계속 반복을 제가 하겠지만 협상은 연습과 준비, 그걸로 거의 90% 이상 결정난다 생각을 해두시면 왜 이런 롤플레잉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거듭 반복하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앞에 있는 사람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숫자를 깨트릴 수 있는 프레임을 제가 역설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저 역시도 돈에 관련돼서 저는 그거 이상은 꼭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준다 못 준다에 대한 어떤 줄다리기만 될 뿐 그 줄다리기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 내가 왜 이 숫자가 자신 있고 내가 왜 이 회사에 이 조직에 아주 유용한 인재인지, 그리고 유용한 인재로서 회사의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영리의 목적에 관련된 또는 영향력에 관련된 그 다양한 베네핏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가치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어느 정도 연봉이 이 사람한테 가치가 있을지. 신입은 그 신입에 결정된 연봉들이 사실은 엔트리 레벨은 좀 정해져 있지만요. 경력 5년 차가 넘어가고 7년 차, 10년 차가 넘어가면 똑같은 10년 차라도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력으로만 연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 플러스 그 사람의 가능성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이 연봉에 대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연봉을 벌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셨던 그 탄탄한 경력 플러스 앞으로 어떠한 가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 가능성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세 번째 이야기까지 연습을 해두시면 연봉 협상하실 때 크게 떨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인정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는 해소되지 않으면 이제 성장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입니다. 인정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슬퍼하지 말고 성장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인정 욕구와 성장 욕구. 자,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연봉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도구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 그쵸? 난 5천만 원 정도, 난 4천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경력을 봤을 땐 5천 정도는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1억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 돼. 자,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욕구들에 대해서 저희는 무조건 초반에는 협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맞춰보려고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처럼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연봉에 대한 그 협상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진다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오거나 모든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성장의 욕구를 탐색하시는 걸로 조금 스위치를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성장의 욕구는 이제 저희가 조직을 들어가고자 할 때 사실은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회사를 들어갈 때 이 정도의 연봉을 받는 거는 너무 중요해. 그 인정 욕구도 있지만 들어가서 나는 어떠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성장을 통해서 더 3년 후, 5년 후에는 다른 또는 더 능력 있는 조직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 욕구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더 이상 협상의 의지 또는 협상의 어떤 폭이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시거나 요구를 해보시거나 물어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뭐 연봉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 잠시 두고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 회사에 그럼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상사들과 어떠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 제가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 펼칠 수 있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기술들과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성장을 돕고 저에 대한 성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실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한테 제공하실 수 있는지도 물어보면 좋고요. 혹시나 회사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이라 교육 프로그램들이 대기업만큼 뭐 다양하게 있지는 않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회사가 스타트업이라 아직 그만큼의 어떤 내용들을 줄 수 있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성장은 꼭 어떤 이런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에서 내가 느끼기에 이러이러한 팩터들이 들어갔을 때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팩터들을 요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부서 간의 어떤 이동 같은 것들을 제가 프로젝트를 완성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내용들을 좀 배워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저는 5년 정도,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이번만큼은 다음 회사만큼은 팀을 이뤄서 리더로서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시고 또 관련된 기회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성장의 욕구 중에 내가 일주일에 5일을 일하지만 4일 반을 회사에서 일하고 그 중에 몇 시간은 제 성장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해보거나 다른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에 대한 가능성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 확인받는 것 역시도 이 연봉 협상의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연봉 협상 이퀄 숫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연봉 협상 이퀄 가서 되게 어렵고 딱딱하고 할 수 있냐, 줄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과 기회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그 부분을 준비해서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가질 수 있는 협상의 카테고리를 요만큼 해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협상의 다양한 버릇들 그리고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알아본다. 그리고 회사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밸류들, 가치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납득이 될 만큼 어느 정도의 논리 정연한 스토리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서 더 이상 내고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신이 든다면 이제는 인정 욕구가 아닌 나의 성장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로 연봉 협상에 대한 팁 3가지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테고리들이 만약에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꼭 연봉 협상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련된 협상을 하시든 아니면 거래처와 협상을 하실 때도 안에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만 흥정하려고 하는 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을 페이하는 어떤 기간들, 그리고 페이를 했을 때 제가 더 같이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기회들을 탐색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 심사숙고하셔서 연봉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실 때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그 성장 욕구를 탐색할 수 있는 것까지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여러분이 주니어든 시니어든 한국에서 연봉 협상을 하시든 외국에서 연봉 협상을 하시든 상관없이 분명히 협상의 카테고리가 점점 더 늘어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더 나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그다음 구독 눌러주시고요. 질문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